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수장입니다. 이 시간은 후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후성 보유하신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그렇게 하셔야 많은 분들이 보유한 종목들을 위주로 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영상을 올려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를 내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이 종목의 타점을 잡는 방법, 그리고 신호를 설정하는 방법, 그리고 이 종목의 목표가가 어딘지, 그리고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들 어떻게 제공력을 해서 우리가 단기간에 급등 수익을 챙길 수가 있는지 그 방법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준비한 히든 종목까지 이 시간에 모두 다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후성이 3일장이 어땠습니까? 13%대 저점을 찍고 5%대 약세에 마감했죠. 자, 타점이 아주 기가 막히게 나왔어요. 자, 이전 박스권의 상단 부분을 잘 지지받고 또 아랫골이 길게 달린 음봉으로 마감했죠. 자, 추세를 봤을 때는 이 상승폭이 일단은 열려 있습니다. 자, 그리고 6월 저점 대비 6월 고점까지 134% 단기 폭등이 나왔죠. 이 상승폭의 4분의 2 구간 요 하단 부분에 터치를 하고 올라왔어요. 자, 그리고 이걸 연속 외국인이 담았죠. 다시 담고 있어요. 요 가격대에서 집중 매집을 했었죠. 이 물량 이탈이 없습니다. 자, 수급을 좀 보시면요. 한 달 동안에 외국인이 쓸어 담았습니다. 그냥 담았어요. 1575억 이상 순매수 누적 중이죠. 기관도 동참하고 있어요. 400억 이상. 특히 연기금이 346억 이상 순매수 누적 중이죠. 반면에 개인들은 팔고 있죠. 자, 수급에 문제 없죠. 이제 올라가는 일만 남았습니다. 자, 추세적으로 강세를 이어갈 수밖에 없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중동 이란 전쟁 여파로 인해서 헬륨과 같은 이 반도체 공정 소재 조달 우려가 나온 가운데 반도체 업계는 이보다 더 시급한 품목으로 6브라 텅스텐을 꼽고 있어요. WF6 후성이 6브라 텅스텐 수혜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가격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죠. 글로벌 6브라 텅스텐 공급의 약 25%를 담당하고 있는 일본 업계가 하반기 감산을 예고했어요. 하반기에 공급이 급감하기 때문에 가격 인상은 불가피합니다. 자, 바로 중국의 대일 텅스텐 수출 통제 강화로 인해서 일본이 원료 확보가 어려워진 것이 감산의 이유죠. 6브라 텅스텐은 잘 아시겠지만은 반도체 웨이퍼 위에 텅스텐 막을 입히는 공정의 핵심 원료죠. 6브라 텅스텐 제조업체는 이 중국산 텅스텐 파우더를 수입한 뒤에 불소 가스와 고온에서 반응시키고 이 증류, 정제를 거쳐서 반도체용 고순도 가스를 만들어내죠. 텅스턴 파우더 공급량 80%가 중국이 담당하고 있어요. 중국은 지난 25년 2월부터 텅스텐을 포함한 전략 광물의 수출 라이선스제를 시행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올해 1월에 이 다카이치 시나의 일본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을 계기로 이중 용도 품목에 대한 대일 수출 통제까지 추가를 했습니다. 이 텅스텐 파우더는 반도체 소재인 동시에 이 전차라든가 미사일, 항공기 등 무기 산업에도 사용하는 이중 용도 품목이죠. 중국이 수출 통제를 진행하면서 이 텅스텐 가격은 지속적인 폭등세를 이어가고 있어요. 텅스텐 파우더 가격은 1년 동안에 6, 7배 뛰었습니다. 텅스텐 파우더 원재료인 파라텅스텐산 암모늄 가격도 작년 2월부터 무려 557%나 올랐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중국 수출 통제로부터 비교적 자유롭죠. SK 스페셜티와 후성의 이 텅스텐 파우더 수입은 현재 유지가 잘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리고 최근에 고객사에 이 6브라 텅스텐 가격을 2배 이상 인상할 것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죠. 자, 결론적으로 후성과 같은 이 국내 6브라 텅스텐 공급업체는 반사이익을 얻을 수밖에 없어요. 후성은 냉매 분야에서 국내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죠. 그와 동시에 반도체용 고순도 특수가스 분야에서도 품질 인정을 받은 제품을 잇따라 출시를 하면서 업계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후성의 자회사 한택은 특수가스 그리고 LNG 화공기기를 제조해서 판매하고 있죠. LNG 프로젝트 수주 물량이 늘어나면서 이 화공사업부 수주 물량이 큰 폭으로 증가할 전망이에요. 그리고 후성의 최근 실적이 회복을 하는 추세죠. 최근 냉매 가격 상승과 화공기기 부분 매출 증가로 인해서 영업이익 흑자로 전환되면서 실적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이 재무적 투자자 이 FI로부터 유치한 이 500억 원 규모의 이 자금을 바탕으로 해서 중국과 폴란드 공장을 증설하고요.
차세대 친환경 냉매 및 반도체 가스 연구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향후 매출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2차전지 분야에서도 ESS 전지에 들어가는 전해질을 공급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후성이 미국의 글로벌 업체와 2차전지 전해질 공급 계약을 체결했죠. 계약 규모는 후성의 국내 생산 캐파의 약 20에서 30%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어요. ESS 향으로 추정되고 있고요. 자, 미국에서 관련 보조금을 받으려는 사업자들은 중국을 대체할 대한민국 소재 부품 업체들과 계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후성의 최근 계약은 그 연장선인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로봇 산업의 확대로 인해서 2차전지 섹터가 전기차와 AI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거대한 수요처가 하나 더 생긴 거죠. 그리고 올해부터 로봇 양산기에 들어갑니다. 인간형 로봇 휴머노이드 대량 양산이 시작이 되죠. 거대한 신규 수요처가 추가가 됐습니다. 기술 기반의 친환경 화학 기업인 이 후성이 이 소재 산업에서 흔치 않은 기술 기반의 친환경 화학 기업으로 국내 주요 수요처와 공급망을 확보한 점이 매우 긍정적이에요. 그 특수가스와 배터리 소재 양축 성장 전략이 유효하게 작동이 되고 있어서 앞으로 더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회 줄 때마다 공략을 하셔야 돼요. 자, 일단은 일본상에서 신호 나왔죠. 일본상에서 신호 나오면은 스윙 매매를 하시면 돼요. 스윙 매매. 보통 1개월에서 3개월 정도 보시면 되는데 종목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뭐 4개월, 5개월 보기도 해요. 이 기간 동안에 수익 극대화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자, 매집되고 올라가죠. 그리고 매집되고 신호 나오고 올라가죠. 뭐 한 달밖에 안 걸렸어요. 신호 나오면 또 잡으셔야겠죠. 뭐 사실 지금 종가도 괜찮아요. 신호 나올 때 들어가셔도 되시고. 자, 이전의 모습 보세요. 자,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자, 신호가 집중적으로 나왔죠. 그죠? 완만한 상승 나오고 다시 신호 나오고 이 상승 나왔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분할 매수. 몰빵하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단타 단기를 원하신다. 자, 그런 분들은 30분 봉상에서 신호 나올 때 마찬가지로 투자금 나눠서 공략을 하시면 돼요. 뭐 2%든 3%든 5%든 나는 짧게 먹고 빠지고 나오겠다. 자, 그런 분들은 30분 봉상에서 신호 나올 때 공략하시면 돼요. 자, 이런 타이밍에 공략하시면 돼요. 자, 신호 나고 올라가죠? 올라가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또 신호가 또 집중적으로 나왔어요. 자, 분할 매수해도 편단가가 여기죠. 올라가면 다 드시는 건데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신호 나오면 또 잡으시고 분할 매수 몰빵하지 마시고. 자, 이 신호를 미리 설정해 두셔야 후성뿐만 아니라 또 상한가 종목들 20% 이상 급등 종목들 우리가 얼마든지 공략해서 단기간에도 급등 수익을 챙길 수가 있습니다. 자, 신호 설정 방법 간단해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텔레그램 소통방에서 신호 설정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상단에 제 개인 연락처로 두 글자로 입장 문자 보내주시면요. 제 방 입장 링크를 문자로 전송해드리면 링크를 선택하셔서 방 입장하시면 돼요. 자, 이 방은 100% 무료방입니다. 공짜방. 방에 입장하셔서 개별톡으로 신호 설정하는 방법을 저한테 요청을 하시면은 제가 설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면은 여러분들 차트에다가 설정을 해두시면 돼요. 신호 설정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1분도 안 걸려요. 아주 간단해요. 모든 증권사 공통 신호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 방에서 후성 타점 잡아드리고 대응 전략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관심 종목들, 보유 종목들도 종목 이름을 문자로 보내주시면요. 자, 문자로도 대응 전략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에 입장하셔서 종목들 문의 주시면요. 제가 이 방에서 대응 전략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빨리 수익 보시라고 제가 이 방에서 단타 단기 종목들 매일매일 추천드리고 있어요. 주식 초보자분들, 주린분들 어떤 종목으로 수익 낼까 고민하지 마시고요. 제가 드린 종목으로 수익을 내세요. 자, 제가 3일장에도 종목들 추천드리고요. 또 이전에 추천드렸던 종목들도 또 좋은 결과 나왔죠. 자, 그리고 종목 추천드렸습니다. 문의하신 종목들도 제가 바로바로 대응 전략 드리고 있어요. 자, 빨리 오셔가지고 종목들 잡아서 또 다음 주에 수익 마음껏 챙겨가시고요. 제가 이 방에서 시황도 올려드리고 또 중요한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930명 넘게 계세요. 1000명 채우면은 제가 문을 좀 걸어 잠글 거예요. 이 방에 계신 분들만 매일매일 수익 파티를 열 겁니다. 자, 수익에 동참하시고요. 자, 무료 방인데 자, 부담 없이 들어오시고요. 자, 일봉 차트 다시 보시면요. 추가 상승이 기대되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준비한 히든 종목을 먼저 받아가세요.
나는 짧게 먹는 것보다 난 좀 크게 좀 먹고 싶어 하신 분들은 제가 드리는 히든 종목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히든 종목 급등 재료주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2차전지 섹터가 우리 시장을 강세로 견인할 주도 섹터 중에 하나가 될 전망입니다. 이미 2025년 하반기에 전기차 판매량이 역대 최대치를 달성하면서 이 전기차 캐즘이 사라졌어요. 다가오는 2030년에는 전기차가 내연기관차보다 더 많아지는 시기가 옵니다. 지난 23년도에 만들어진 거품이 걷히고 이 기대감에 실적이 더해지면서 주가 상승세를 이끌 예정인데요. 이 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2차전지 기업입니다. 드디어 전 세계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았어요. 이미 2026년 올해 1월부터 전 세계 1위를 달성을 해오고 있어요.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전 세계 1위가 전망되는 이 기술 분야에서 전 세계를 제패할 것이 유력합니다. 이 종목이 왜 중요하면요. 이미 세력들은 미리 알고서 전기차 캐즘이 사라진 2025년 하반기부터 집중 매집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현재 대바닥권에서 1차 급등 후에 수개월간의 눌림을 주고 다시 폭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 강력하게 급등할 수밖에 없는지 그 배경이 있습니다. 초격차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요. 확실한 매출 성장성을 가지고 있어요. 비밀 계약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지금도 집중 매집하고 있는 세력들의 확고한 의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더 중요한 것은 테슬라도 이 기업에 비공개 채널로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현재 테슬라의 북미 전기차 충전 정복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전기차 충전소 인프라가 여전히 부족해요. 블루오션 시장이에요. 그리고 미국 주 정부가 보조금 인프라 확대를 추진해서 충전 인프라를 늘리고 있는 상황이죠. 전기차 충전에 영향을 주는 가장 핵심 요소는 바로 음극재입니다. 테슬라가 중국산 소재와 부품 배제 행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실리콘 음극재를 생산하는 국내 기업들의 강력 수혜가 전망이 되고 있죠. 기존 음극재에 들어가는 흑연은 2차전지 핵심 원자재 중에 하나죠. 중국이 전 세계 공급망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어요. 그만큼 의존도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죠. 실리콘 음극재 시장의 전망을 보시면요. 2025년도에는 21억 달러밖에 안 됐어요. 2030년에는 2배 이상 늘어납니다. 45억 달러 전망이 되고 있어요. 2035년에는 75억 달러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실리콘 음극재는 흑연기에 대비 에너지 밀도가 최대 10배 이상 높습니다. 결국에는 테슬라의 충전소를 많은 차들이 쓰게 되죠. 전기차가 더 빨리 충전이 돼야 되고 주행거리가 증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실리콘 음극재입니다. 현재 사실상 순수 전기만으로 1300km 주행거리를 달성한 차가 없어요. 중국 자동차 업체들이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를 활용한 주행거리 1500km 테스트 진행 중에 있는데요. 하지만 이 전고체 배터리에 들어가는 고체 전해질이 액체 전해질보다 비용이 무려 150배나 비쌉니다. 가격 장벽 때문에 상용화 시에 가격을 20배 이하로 낮춰야 돼요. 150배에서 20배 이하로 줄여야 되는 숙제가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실리콘 음극재는 이미 테슬라를 포함해서 포르쉐, 아우디, 현대차, 이 BMW,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의 프리미엄 차에 이미 저함량의 실리콘 음극재가 들어가 있어요. 현재 함량을 높이는 연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미 전기차 캐즘이 소멸되고 전기차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어서 시장 규모가 예상보다 더 확대될 전망이고요. 전고체 배터리보다 실리콘 음극재 시장이 현재로서는 더 빠르게 확대될 전망이에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추천드릴 종목은 2차전지 기술을 포함해서 전기차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 즉 반도체 기술도 보유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자율주행 기술까지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가 내연기관차보다 반도체 탑재량이 최소 10배에서 100배 이상 반도체가 더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전 세계 유일무이한 기술, 바로 주행거리를 증가시키는 2차전지 실리콘 음극재의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기술도 보유하고 있고요. 협력사와의 R&D를 통해서 자율주행 기술을 탑재했습니다. 자, 이렇게 트리플 재료를 가지고 있는 올해 가장 핫한 종목이 될 저평가 세력 매집주입니다. 종목 추천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구독자 이벤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구독자 퀴즈 감사 이벤트라고 해서요. 제가 정말 너무나도 쉬운 문제 하나 준비해 왔는데요. 다음 중 자동차 관련 기업이 아닌 것은 1번 마이크로소프트, 2번 테슬라, 3번 포르쉐, 4번 현대차. 정답을 제 개인 연락처로 010-2228-2935 이 번호로 정답을 문자로 보내주시면요. 정답을 맞추신 분들께 답장으로 지금까지 설명드린 히든 종목을 문자 메시지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명, 두 번째 적정 매수가, 세 번째 최종 목표 가격, 네 번째
추천 근거까지 이렇게 상세하게 정리한 공략 내용을 여러분들께 전부 보내드릴 거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적정 가격에 매수만 잘해도 앞에 세 자릿수가 바뀌는 그 이상의 수익이 기대되는 종목이니까 정답만 숫자로 간단하게 기재하셔서 상단에 제 개인 연락처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육보라 인산 리튬은 전해질이죠. 리튬 이온 배터리의 핵심 소재입니다. 이 중국산 탄산 리튬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리튬 가격이 상승했죠. 후성이 생산하는 이 육보라 인산 리튬 가격도 현재 높은 가격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 매출 증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2년도에는 어땠습니까? 중국 내 전기차 보조금 축소 전에 막바지 수요 집중으로 가격이 급등했어요. 그 이후로 23년도, 24년도에는 이 전기차 보조금 축소로 인해서 그리고 전기차 보조금 종료로 인해서 수요가 둔화되고 공급은 늘었죠. 초과 공급으로 인해서 가격이 가파르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닥을 다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반등이 나왔죠. 자, 반등이 나온 이유는 바로 이 중국의 에너지 저장 장치 ESS 설치가 확대가 됐어요. 수요가 다시 회복을 했죠. 자, 그래서 25년도 하반기에 280% 이상 폭등했습니다. 그리고 26년도에는 연초에 전기차 생산 둔화로 인해서 일시 조정이 있었지만은 대형 배터리 업체들의 재고 확충과 일부 수급난 우려로 인해서 다시 상승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건 뭡니까? 바로 에너지 저장 장치 ESS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 AI 데이터 센터가 폭증하고 있죠. 여기에 필수로 들어가는 게 ESS입니다. 자, 그리고 전기차 캐즘이 사라졌어요. 전기차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요. 자, 다가오는 2030년도에는 전기차가 내연기관차보다 더 많아지는 시기예요. 여기에 대해서 ESS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이 장기적으로 우상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육보라 인산 리튬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에요. 육보라 인산 리튬을 생산하고 있는 후성의 실적 고성장이 기대가 되는 부분이죠. 탄산 리튬과 육보라 인산 리튬은 모두 다 리튬 이온 배터리의 핵심 소재지만은 공급망에서 위치와 배터리 내에서의 역할이 완전히 달라요. 탄산 리튬은 그냥 배터리의 기본 원재료입니다. 육보라 인산 리튬은 탄산 리튬을 가공을 해서 중간 가공제로 만들어진 배터리 내부의 핵심 고부가가치 화합물이에요. 뭐 잘 아시겠지만은 리튬 이온 배터리의 4대 핵심 소재, 뭐 양극재, 음극재가 있고 또 전해액이 있죠. 전해액. 그리고 분리막이 있어요. 자, 이 중에 전해액에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핵심 전해질이에요. 전해액의 핵심 전해질. 그 소금물에서 그 소금이에요. 소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탄산 리튬은 배터리의 용량을 결정하는 양극재의 핵심 원료죠. 탄산 리튬 같은 경우는 글로벌 리튬 광산 수급과 글로벌 경기나 이 원자재 시세 자체에 직접 연동이 돼요. 자, 반면에 육보라 인산 리튬은 배터리 내에서 리튬 이온이 이 양극과 음극 사이를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돕는 통로 역할을 하고 있어요. 현재 상용화된 리튬 이온 배터리의 90% 이상에 사용될 만큼 독보적인 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전해액에 녹아서 리튬 이온을 전도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바로 배터리 성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다른 전해질 대비 전도성이 매우 뛰어나죠. 자, 그래서 고속 충방전과 고용량의 배터리에 유리하죠. 배터리 초기 충전 시에 음극 표면에 안전적인 피막층을 형성해서 배터리의 수명과 안전성을 높이게 돼요. 자, 그리고 육보라 인산 리튬은 리튬 가격뿐만 아니라 중국의 가공업체들의 가동률과 전해액 수요 그리고 합성 기술력에 따라서 그 마진율에 더 큰 영향을 받게 되죠. 자, 그리고 앞으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될 바로 로봇에 들어가는 배터리에도 당연히 전해질이 들어갑니다. 육보라 인산 리튬이 필수예요. 올해 2월 국내 전기차 판매 대수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죠.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분위기죠. 일단은 이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이 늘고 있다. 근데 국내도 마찬가지다. 그 작년 하반기가 전환점이었어요. 전기차 판매 대수가 늘어나는 시기다. 자, 작년 9월에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었죠. 자, 2월 국내 전기차 신규 등록 대수가 35,693대를 기록했어요. 3만 대를 넘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72% 급증했어요. 그 전에 이 월간 최대였던
작년 9월 28,019대. 자, 이 수치를 25%나 웃돌았습니다. 자, 이런 증가 배경으로는 이 전기차의 이 보조금 조기 확정과 그리고 완성차 업체 인하 경쟁이 있었죠. 그리고 유가 상승에 따른 전기차 경제성 강화에 영향을 받은 거죠. 이 전기차 보조금이 예전에는 3월 전후 발표됐지만은 올해는 1월 확정이 돼서 보조금을 받고 전기차를 구매하려는 그 수요가 연초부터 이어져 왔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란 전쟁으로 이 국내 유가가 치솟는 상황에서 이 전기차 강세 흐름이 꾸준히 이어질 전망이죠. 그리고 이 전기차 보조금을 축소하거나 폐지했던 이 주요국들이 이 판매 둔화를 겪으면서 다시 보조금 확대와 이 세제 지원 강화로 정책 방향을 선회하고 있다는 소식이에요. 반값 전기차가 가능하다. 이 뭔 얘기냐? 자,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 구독제 도입을 다시 추진한다는 소식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은 전기차 가격에서 배터리 값이 지금 40% 이상 차지하고 있는데 배터리를 구독료를 내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은 소비자들이 전기차를 반값에 살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이해도 가능하다. 그 산업통상부와 국토교통부가 이 전기차 배터리 구독제 도입을 위해서 자동차 관리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어요. 자동차 관리법은 전기차 배터리 소유권도 차량 소유자가 가져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죠. 이 규정을 그대로 두면은 배터리 구독제를 도입을 할 수가 없어요. 자, 앞서서 정부가 지난 22년도 이 전기차 배터리 등록제 도입을 추진했을 때도 이 규정에 막히면서 결국 무산된 바가 있었죠. 자, 지난 22년도에서 24년도 요 사이에는 뭐 제대로 된 게 없잖아요. 그죠? 자, 입법이 막혔어요. 요 기간에는 누구 때문에? 자, 아무튼 이 자동차 관리법을 올해 상반기 내에 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죠. 법 개정이 완료되면은 이 소비자들의 부담이 대폭 낮아져서 전기차 내수 소비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를 하고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 아이오닉 5가 이 스탠다드 모델 가격이 자, 현재 4,75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 배터리 가격이 2천만 원 안팎이죠. 배터리 구독제가 도입되고 정부 보조금 400만 원 그리고 지자체 보조금 최대 400만 원을 모두 받는다면은 자, 소비자는 이 모델의 차체를 1,940만 원에 구입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나머지 2,750만 원에서 자, 이거 빠지면은 1,940만 원에 전기차를 살 수가 있어요. 아이오닉 5. 자, 그리고 배터리는 구독 기간에 따라 정해지는 이 월 구독료를 내고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와, 이렇게 되면 자, 올 하반기부터는 이 전기차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전망이죠. 자, 2차 전지 관련주들 기대가 되죠.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휴머노이드 로봇, 이 아틀라스의 배터리 용량이 이 3,700와트시예요. 단순히 걷는 정도면은 4시간이면은 충분히 구동할 수 있지만은 이게 AI를 돌려야 하는 복잡한 작업이나 이 무거운 짐을 드는 작업에 투입이 되면 1시간도 못 버텨요. 1시간도 못 가서 멈추게 됩니다. 테슬라의 옵티머스 1세대의 용량은 자, 이보다 좀 적어요. 2300와트시예요. 피규어 AI의 이 배터리 용량도 2250와트시죠. 자, 중국의 1위 휴머노이드 기업 이 유비테크도 마찬가지로 이 워커 S1이 2000에서 3000와트시 정도예요. 휴머노이드가 이 한 명의 일꾼을 대체를 하려면은 시간당 이 2000에서 3000와트시의 에너지를 써야 하죠. 자, AI는 물론이고 각종 센서와 카메라를 돌려야 하죠. 자, 거기다가 이 구동 모터라든가 이 무선 통신, 또 GPS 이런 것들 다 작동시켜야 돼요. 그 휴머노이드의 성능이 좋아질수록 전력 소모량은 이에 비례해서 늘어나게 되는 거죠. 이 고성능 배터리를 손에 넣기 위한 로봇 기업들과 이 배터리 기업들의 이 동맹이 잇따르는 이유기도 하죠. 자, 현대차 그룹과 삼성 SDI 이 배터리 동맹을 맺었어요. 그 테슬라와 LG엔솔, 그 유비테크와 비아디 자, 이렇게 배터리 동맹을 맺었습니다. 자, 이들 기업들은 휴머노이드 상용화 시점인 2030년 그 전까지 배터리 에너지 밀도를 2배에서 3배 정도로 끌어올리는데 집중적으로 연구 개발을 하고 있어요. 휴머노이드 특성상 자동차에 비해서 이 공간에 한계가 있잖아요. 이 몸집에 배터리가 들어갈 그 공간이 한계가 있죠.
그래서 작고 힘센 그런 배터리가 필요하게 되죠. 1시간 일하고 나서 충전 스테이션으로 가야 되는 그런 휴머노이드를 누가 씁니까? 누가 사요? 그래서 고성능 배터리를 먼저 확보한 업체가 휴머노이드 전쟁의 승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때문에 고성능 배터리, 이 전고체 배터리가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거죠. 자동차뿐만 아니라 로봇에도 게임 체인저가 됩니다. 이 전고체 배터리를 활용하면은 에너지 용량을 무려 2만 와트시까지 높일 수가 있어요. 그 사람처럼 8시간을 일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